결혼 3년 차인 한 씨 부부는 아이 생각이 없는 일명 딩크족이기 때문에 여행을 즐기며 누구보다 단란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요. 그러던 어느 날 한 씨는 모르는 여성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. 바로 자신이 2년 전 남편의 아이를 낳았고 본인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했지만 최근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나서 이혼을 당했다는 건데요. 심지어 여성은 이제라도 아이를 한 씨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양육비까지 달라고 주장했습니다. 갑자기 등장한 상간녀와 그리고 남편의 숨겨진 딸. 아이 없이 달콤한 결혼 생활을 즐기려던 한 씨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? 자, 그러니까 지금 상간녀 그리고 남편 양쪽 모두 이제 가정이 있었던 상황인데 한 씨 부부 얘기에 좀 먼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. 딩크족, 그러니까 더블 인컴, 노키즈, 딩크족.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아이를 안 갖기로 한 거죠? 그러니까 이 한 씨 부부가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짧았다 보니까 신혼 생활을 좀 길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당분간 아이는 낳지 말자라고 하고 그대로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3년 차가 되고 나니까 그 생활이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아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도 있고 변화도 있잖아요. 그런 걸 감수하기보다는 그냥 지금처럼 둘이 살자라는 합의를 본 겁니다. 그래서 이 한 씨 부부는 딩크로 주말이면 이 캠핑이나 여행 다니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맞벌이 하면서 아이 안 갖고 부부끼리 정말 연인처럼 계속 저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쾅!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인데요. 이 한 씨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.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전화해서 대뜸 하는 말이 남편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. 얘기를 하는 거.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야 이거 뭐 그냥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인가? 그러고 그냥 전화를 끊었답니다. 끊었더니 문자가 띠링 하고 울렸는데 문자에 보니까 자신의 남편과 다정하게 본인이 아닌 다른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저렇게 한 통을 보내온 겁니다. 그 문자를 보고 너무 당황했던 이 한 씨, 결국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영문을 알기 위해서 이 여성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. 자, 한 언론에 나온 사연을 저희가 이제 조금 각색을 했는데 말이죠. 자, 승희 의원님. 네. 내 남편이 어떤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다정한 사진을 찍은 것도 화가 나는데 그걸 나한테 보냈네? 근데 또 아이가 있다네? 당연히 만나야죠. 정말 청천벽력을 떠나서 세상이 노랗게 보였을 것 같은데 탁탁탁 나갔습니다. 나갔더니 그 한 씨와 같은 또래 여성이 탁 앉아 있는 거죠. 그 여성이 첫 번째 만나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. 나 당신 남편 아이를 출생했어.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 한 씨 입장에서 모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?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. 그랬더니 한 씨의 맞은편에 있는 그 여성이 하는 말이 2년 전에 잠시 남편과 만났고 그 남편의 어떤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가 생겼다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은 조용히 이거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. 아이를 낙태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헤어지자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. 이게 2년 전이면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이게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바람을 폈던 건지 아니면 그 전부터 만나고 있던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이건 진짜 배신 배반 아닙니까? 네. 그 한 씨가 너무 안쓰럽네요. 왜냐하면 너무 행복했었던 지금 3년이잖아요. 그 행복이 이제 깨지고 있는 이 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라는 것도 안쓰럽고 사실 남편을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요. 게다가 지금 이 여성하고 만난 시기는 본인의 신혼기기예요. 그렇죠? 아하. 1년도 제대로 되지 않고 너무 서로 사랑할 때잖아요. 예. 우리는 아이는 없어도 너무 행복하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제 다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아니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그렇게 뭐 하기로 했으면은 계속 자기가 키우면 되지 그걸 왜 이제 와서 또 연락을 하고 그래요? 왜냐하면 이 여성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 남편, 자기 가정에 가서는요, 남편 아이를 가진 척을 하고 그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남편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겁니다. 올렸는데. 그런데 최근 가서야 이 아이가 남편 친자가 아닌 게 들통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혼을 당한 겁니다.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서야 한 씨에게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.
어떻게 이렇게 양쪽이 다 이렇게 엉망진창일 수가 있죠? 이건 그러니까 진짜. 정말 엉망진창이네요. 근데 이 아유 참. 참, 그러니까 이 여성이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한데, 네.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제 당신 남편 한 씨한테 너 남편 호적에 올리고 애를 그리고 이제 양육비도 내놔라. 그렇지 않으면은 인지소송. 그러니까 인지소송이라는 건 이 아이가 누구 앤지 확인하는 그런 소송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고. 그것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남편 직장에도 알리겠다. 여기 협박까지 하고요. 여기서 더 황당한 건 이 여자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. 당신 남편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졌어. 가만두지 아. 않겠어. 하며 널 부셔버리겠어. 협박 연락까지 왔다고 합니다. 아, 야, 이게. 자,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좀 따져봐야 될 사람이 남편. 그러니까 이제 이 상간녀와 이렇게 해서 아이를 잉태한 이 남편. 근데 왜 이 남편은 어디 갔어요? 지금 왜 그러니까요. 이 부인 한 씨한테만 상간녀의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막 문자를 보내고 왜 이 제일 피해자를 이렇게 들들 볶는 거예요? 저도 이렇게 해서 감정을 한번 이입해 봤습니다. 제가 한 씨의 남편, 한 씨라면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? 아니, 안 찾아가겠어요, 남편한테? 그래서 한 씨가 물었답니다. 이게 무슨 일이고?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. 그냥 뭐 술을 한 잔 먹다가 헌팅을 했다. 헌팅을 해서 그날 우연하게, 이것도 정말 참 부적절한 단어인데요, 방송에서 그날 하루 그냥 그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그게 임신과는 전혀 관계없기 때문에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. 아유, 참. 믿어주세요까지 얘기했다네요. 백 변호사님, 네. 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? 아유 이거는 뭐 이 남편 입장에서 뭐 본인은 이제 되게 황당하긴 했겠습니다만 뭐 그동안에 그 아내에 대해서 서로 부부간에 가졌던 믿음을 한 방에 완전히 다 깨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. 왜 아무 잘못 없는 이 아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? 예. 본인이 나서 수습을 해야죠.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 수습을 하든가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아내에게 용서를 빌든가 해야지 지금 여기서 내 아이 아니까 믿어줘 하고 한 발 빼는 건 이거는 남자로서 해야 될 짓이 아니죠. 자, 이게 진짜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는 이 한 씨가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건 정말 참 잘한 결정이었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싹싹 빌다가 자기 마음대로 상황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면 180도 그냥 돌변해가지고 뻔뻔 한 씨 남편도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? 네, 이 한 씨 남편은 처음에는 하룻밤 실수였다 하면서 싹싹 빌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한 씨가 계속 화를 내니까 이제 갑자기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. 우리 어차피 애도 없지 않냐. 그리고 우리 딩크로 살기로 했지만 사실 나는 애기 낳고 싶었다. 어차피 내 피가 섞였다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키우면 안 되냐라고 아까는 안 닮았다며 아니잖아. 자기 애 아니라며.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 진짜 아유 진짜 소장님 네. 대신 욕 좀 해주세요 진짜. 아, 네. 나쁜 남자입니다. 네, 욕은 이 정도밖에 뭔가 못하고요. 일단은 신혼 기간에 가장 행복하고 신뢰가 쌓이는 신혼 기간에 이런 바람을 핀 거잖아요.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나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또 그 여성에 대해서 바로 싹 그냥 아이를 가졌다는 여성을 딱 모른 척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것도 나쁘고 그러고 또 2년 동안을 완전히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 아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던 것도 나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와가지고 잡아뗀 것도 나쁜데 이제 와서는 나는 사실은 아이 갖고 싶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기르자라는 태도는 정말 네 답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무슨 알겠습니다. 자 이쯤에서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는 이 상간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양육비 내놔 이러는데 어째야 하냐? 자 일단 그럼 백 변호사님 네. 일단 먼저 이 아이가 상간녀의 그 전 남편 아이로 이제 출생 신고가 됐단 말이죠. 그러면 이거 호적이 갈아탈 수 있는 겁니까? 그렇게 쉽게 갈아타게 하면 안 되겠죠, 당연히. 그럼요. 실제로 안 됩니다. 아, 바로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첫 번째 출생 신고가 돼 있으니까 저기 헤어졌다는 그 부부 아이로 이제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친생자로 추정이 돼 있는 상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애는 우리 애가 아니다. 그래서 친생 부인의 소라는 걸 제기를 해야 됩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
지금 이 아이의 대리인으로 지금 이 내연녀가 되겠죠. 이 내연녀가 뭐 인지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 남편이 내라고 인지 청구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야 일단 호적이 최종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거고 아 이거 그냥 유전자 검사에서 당신 애니까 호적 바꿔줘가 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고요.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의 아이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 당연히 양육비는 이제 나중에 지급을 해야겠죠. 아, 그냥 아이인 게 확인이 되면 그렇죠.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됩니까? 아니죠. 양육비라는 것도 이제 일단은 우리가 보통 이혼을 할 때도 양육비가 이제 아이 나이나 이 생활 그 기준에 따라서 양육비가 이제 산정이 되니까 양육비를 합의한다면 많이 주고 싶으면 많이 주면 되는 거고요. 그게 아니라면 이제 어느 정도 소송을 통해서 한다면 이제 법정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.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서 남편도 굉장히 나쁘고 그리고 이 상간녀라는 사람도 나쁜데 사실 아이의 출생은 그 아이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거든요.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가 정확히 밝혀지면 방금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사실상 그 원 남편의 어떤 호적으로부터 나와서 인지청구권을 행사해서 지금에 있는 남편 호적으로 올라가게끔 되면 이거는 핏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한 씨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? 그 남편의 핏줄이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올라간다면 아이의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는 분명히 양육비는 지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은 지금 우리 법상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소장님. 그 일단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 뭐 고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이혼해라. 어차피 아이도 지금 안 낳는데 한시 보고 말이죠. 자, 일단 뭐 소장님이 만약에 이분을 상담해 주신다면 어떻게? 뭐 이혼을 해라 말아는 할 수 없죠. 그럼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. 하지만 이 한 씨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포기할 수 없지 않은 한 사실 너무 잘못이 없이 앞으로도 너무나 괴로운 마음의 지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. 네. 그 아이는 지금 저쪽에서 크고 있을 거고 한 씨는 일도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고통을 다 겪게 되고 이 남성은 과연 괴로워할까? 미안해는 할까? 죄책감은 느낄까? 이런 게 좀 의문이에요. 이 남성과 이 상간녀의 것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씨 괴롭죠. 그 태어난 아이 고통스럽죠. 또 그 여성의 원래 있던 아이들은 엄마 아빠 이혼했어야 됐죠.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졌지 않습니까? 이 남편이 이렇게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적으로는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아주 쉽게 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. DNA 검사는 금방 나옵니다. 예, 며칠이면 나와요. 예. 본인 아이가 맞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좀 해야 될 거고 한 씨도 그 결과를 보고 본인에 대한 입장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. 이혼을 뭐 저도 이혼을 해라 마라 이렇게 제가 뭐 할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아니지만 아까 남편이 처음에 아니라 그랬잖아요. 본인애도 아닐 거라고. 근데 어느 순간에 살짝 자기 애일 수도 있다는 걸로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 아이가 맞다면 본인의 지금 이 아내와의 관계 이걸 다 넘어서서 그 아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해야 될 도리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엄청나게 막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 기자가 좀 정리 좀 하고 가죠. 네, 유윤님은 빠른 손절, 같은 부류끼리 살라고 해라라고 하셨고요. 정한님이 매립장에서도 쓰레기는 가려봤는데 매립장 출입 금지당할 남편이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또 레니조아님도 만나도 어디서 저런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냐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. 아유, 참 진짜. 예, 아무튼 뭐 많은 말씀들을 주고 계시네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